자, 쌤이랑 잠깐만. 여기 보면 생물은 어떻게 이렇게 될까 했을 때, 같은 생물이라도 여러 가지 생김새가 다른 걸 뭐라 부르지? 변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물이 다양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다양한 변이가 있었지, 그지? 이 핀치새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변이가 있었어. 그 변이가 있는 것이 각각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물들이 다양한 종으로 변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변이가 다양했고 그게 각각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생물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그치? 새로운 종의 핀치가 나타나는 과정이 뭐냐라고 하면 그래서 변이 그 변이를 가진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요원이다. 이게 서술형이거든. 이거 한번 적어봐봐. 빈종이나 아니면 이면지나 아니면 프린트나 이런 데 조금 적어 놓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게 뭐다? 자, 이와 같이 생물이 다양해진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체 생물의 변이가 있고 그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물이 다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생물의 변이가 있고 그 변이가 다양한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리한 게 많이 살아남았겠지? 그래서 그런 애들이, 그치? 자손의 환경 적응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그래서 다른 새로운 종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생물의 다양성이 커질 수 있는 거야.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야. 딴 거 안 적어도 돼. 생물의 변이가 있는데 그 생물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생물이 다양해진다. 라고 해줍니다. 됐어? 오케이. 다음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생물을 분류하는 단계에서 보자. 생물을 뭐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같은 종이냐 아니냐는 자연 상태에서 서로 짝짓기를 해서 낳은 자손이 또 자손을 낳을 수 있는가.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됐지? 자연 상태에서 서로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손이 다시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는 뭔데? 낳은 자손이 또 자손을 낳을 수 있느냐.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지.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를 해서, 그치? 요거 하나 적으면 좋을 것 같아. 자연에서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 동물원에서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자연에서 서로 짝짓기 하여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을 수 있으면 그거를 같은 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되니? 오케이. 여기까지 해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고양이는 분류하는 거 요 정도 외워줘야 돼. 자,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식용목의 고양이과, 고양이소, 고양이. 그치? 자, 그 다음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 동물계, 다세포다, 그지? 여러 개의 세포, 다세포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삼고, 운동성이 있고, 기관이 발달했어. 특징, 다세포,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영양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양분을 얻는다. 운동성이 있다. 기관이 발달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물계. 아까 했던 거랑 비교해보자. 기관은 발달했나? 발달했다. 세포는 다세포인가? 다세포이다. 핵이 있나? 있다. 됐지? 그러니까 기관이 발달한 거야. 뿌리, 줄기, 이 기관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고 얘는 운동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그치? 아까 했던 거랑 비교할까? 핵이 있고 세포벽이 있고 양분을 스스로 만들고 기관이 발달됐고 그치? 기관이 발달했지? 운동성은 있어 없어?
운동성은 없어. 다세포야? 다세포야. 요런 게 특징이었어. 그 다음 균계에 들어가면 균계는 몸이 뭘로 돼 있는 게 포인트다? 균사로 돼 있단 말이야. 핵심 포인트가 균사야. 다세포야? 다세포야. 기관 발달돼 있어? 기관 발달돼 있어. 그리고 양분은 스스로 못 만들어.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거는 식물계밖에 없어. 양분은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다세포 기관 발달돼 있고 양분은 없고 그 다음에 운동성도 없고 그 다음 핵은 있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몸이 특징이 균사라는 실로 돼 있다 이런 거. 그치?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원핵생물계. 여기는 위에 애들 중에 대체 한 개 또는 다세포도 있어. 미역 다시마처럼. 그치? 그냥 광합성은 할 수 있지. 스스로 약물 만드는 것도 있고 안 만드는 것도 있어. 그럼 특징이 안 돼. 그럼 뭐가 특징인데? 일단은 핵이 있어. 그치?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핵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 기관은 발달했다 안 했다? 기관은 발달 안 했다. 이게 특징이야. 그럼 요 밑으로 가면 뭔데? 세균이잖아. 충치균, 대장균, 그지? 요거는 원핵 생물이지. 그럼 핵이 있어, 없어? 핵이 없어. 핵이 없는데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 핵이 없다. 어, 핵이 없는 대신에 요거는 기관은 발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핵이 없고 기관 발달 안 하면 원핵. 핵이 있고 기관이 발달 안 하면 원생. 기관이 발달했다, 핵이 있고 그러면 그 위에 동물, 식물 균계인 거지. 그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들 좀 잘해놓고 염주말은 원핵 생물이야. 염주말은 원핵 생물. 오케이? 다음 거. 할 거 되게 많은데 그래도 좀 하자. 자, 흔들말, 염주말, 원핵 생물, 파래는 식물, 유글레나는 원생 생물, 오사리는 식물. 됐지? 오케이? 아, 파래가 식물이 아니구나. 미안. 파래는 식물 빼야 된다. 이게 뭔데? 얘는 원핵. 얘도 뭔데? 원핵. 얘는 뭔데? 원생. 아니지, 얘가 원생이야. 이제, 에이, 큰일 날 뻔했네. 원핵, 원생, 원생, 식물. 됐지? 그럼 핵이 있는 거 아닌 거 원핵 생물과 흔들말.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원생 생물이니까 유글레나하고 파래인데 파래는 그래도 세포가 여러 개거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는데 요것도 원생생물, 요것도 원생생물. 유글레나 파래. 됐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뿌리, 줄기, 잎 구분되면 식물, 그 사이.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또 볼까? 그럼 왜 뒤집혀 있냐? 너는. 뿅, 뿅. 어, 됐지? 생물의 다양성이 다양한 정도가 있고 변이는 같은 종의 생물에서 다른 거야. 사자랑 코끼리가 모양이 다른 건 변이가 아니야. 됐지? 종의 뜻이 있었지. 자연 상태에서 교배를 했고 그 교배에서 낳은 자손이 생식을 가능해서 또 자손을 만들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동물계, 식물계 경계에서 여기를 자를 때는 뭔데? 기관이 발달했느냐 안 했느냐. 그치? 그 다음 여기는 뭐가? 핵이 발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치? 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냉각 곡선 그리는 거 별 문제 안 되지. 그자 수평 만들어지면 된다 이거 맞지?
또 화면이 왜 이러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오겠지. 그치? 요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여기가 무슨 점? 어는 점. 어는 점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데? 내가 액체를 냉각시켰기 때문에 그래. 됐나? 액체를 냉각시켰으니까 너 어는 점이지. 만약에 기체를 냉각시켰으면 무슨 점이 돼야 돼? 끓는 점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가 처음 스타트인지 꼭 잘 구분해야 된디. 알겠지? 꼭 잘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 요거 서술형에 꼭 나와야겠지. 그지? 어?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치? 방출한 열 에너지가 이제 응고열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각을 하고 있어도 응고열이 방출되니까 주변이 차가워지지 않는다. 질문은 잠깐만. 그래서 계속 하면은 일단은 뭐 이제 상태 변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뭐를 가열했는지 이게 시험에서 뭐 어디서 틀리냐면 액체를 가열했는데 녹는 점이라 이러면 안 되지. 액체 가열했으면 끓는 점이 돼야 되잖아. 기체를 냉각했으면 끓는 점이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출발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봐놔야 되겠지? 그래야 실수가 안 나. 그거 빼고는 실수 날 게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학교쌤이 얘기하더나 요거 얼음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넣어서 넣는 거 이거 안 하더나 이게 뭐 때문에 하는지 이런 얘기를 설명 안 하시더나 괜찮으셔? 뭐 그러면 놔두고 일단은 그렇다 요게 온도를 낮추기 위한 거거든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느 점이 낮아져서 온도가 많이 낮아져 그래서 하는 거야 저거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자 요렇게 됐을 때 여기를 응고라고 적을 수 있는 이유가 뭔데 액체를 냉각했기 때문이야. 됐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인데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다. 기억나야 돼. 됐지? 온도가 다른 물체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고 그때 얘가 온도가 일정한 거는 응고열이 방출된다. 가장 간단하게 하면 응고열이 방출되고 그때 오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 방출한다. 그 얘기도 괜찮고 응고열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상태도 다 적을 수 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거 이제 밑에도 뭐 있나 볼까? 오케이. 입자의 배열은 어떻게 된대? 불규칙, 고체가 되면서 점점 규칙적으로 변하지. 반대로 가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점점 불규칙화되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점점점 규칙적으로 변하고 그지? 그런 거 체크해 줄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온도 일정한 기화열 방출. 여기는 뭔데? 응고열 방출. 어딘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액화열 방출, 여기는 응고열 방출. 그치? 그러니까 액화열 방출과 응고열 방출, 그리고 만약에 다이렉트로 가면 승화열 방출하면서 그때 온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냉각을 했지만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입자 배열은 점점 규칙적, 그리고 또 하나 가까워진다. 이 표현을 좀 얘기해 주면 돼. 다음 얘기해 볼게. 자, 이거 왜 자꾸 돌아가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 자, 그 다음에, 어, 그치. 얼음이 액체인 물로 상태가 변할 때 무슨 열을 방출할까? 융해열을 흡수하지. 방출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열을 흡수하니까 가열을 했지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뭐 그런 것들. 뭐 이거는 뭐 이제 소윤이가 틀릴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치? 상태 변화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이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것도 잘 체크 한번 해놓을 수 있을 거야. 그치? 네, 그 다음 얘기 해볼게.
계속 반복이라서 약간 지겨워. 맞지? 주의할 거 뭐라고? 뭐를 가열했는데? 액체. 그럼 여기 온도는 뭐지? 끓는 점. 왜 온도가 안 변해? 기와열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열을 해도 상태가 안 그 상태 변하는 동안에는 이제 상태 변화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안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봅시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 뭐,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상태 변화 시 열의 출입을 이용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하지. 어떻게 이용하냐. 자, 보자. 여기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놓는 이유는 뭔데? 승화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이 시원해진다는 거지. 승화열 흡수야. 그래서 깔끔하게 얘기하면 그런 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추운 겨울날 과일 창고에 물통을 넣어놓으면은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따뜻하다. 아, 그런 얘기들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우리. 자, 그 다음에 요거 액체 파라핀도 마찬가지야. 얘가 손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뭐야? 액체 파라핀이 고체로 변하면서 응고열을 방출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들. 그 다음 요거는 진짜 너무 중요해. 에어컨에서. 바깥쪽에 실외기에서는 뭐가 일어나는데? 그치? 액화열을 방출하니까 뜨겁고 바람이. 이 냉장고 에어컨이 실내에서는 뭔데?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시원하더라. 그지? 기화열 흡수해서 시원하고 액화열 방출하니까 뜨겁다는 것. 상태 변화가 하나는 안에서 실내에서는 기화, 실내 밖에서는 액화였다는 것. 그지? 보고 기억해 줘야 되지. 다음 얘기.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냉각팩 주머니 이런 거 또는 온열팩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거든. 어때?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걸 이용해서 시원하게도 만들 수 있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 특히 이 문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자. 양가죽, 털가죽 주머니 있잖아. 양가죽 주머니는 물이 새. 물이 새는데 시원해. 왜 그럴까? 물이 새서 기화를 하니까 기화열을 뭐 했다? 흡수하였다. 그치? 그 얘기 해주면 좋은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얘기해볼까? 여기 요런 거 있잖아. 요거 그 뭐야 그 생활 이렇게 천연 냉장고? 천연 냉장고 비슷한 건데 여기 과일을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안에 모래를 넣고 이게 물을 넣거든. 그러면 이 안이가 굉장히 시원해지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이 증발하면서 뭐를 흡수하기 때문에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용해인지 알겠지? 출발이 뭐기 때문에 고체. 이 온도를 뭐라 부를까? 녹는 점. 여기는 무슨 점이라 부를까? 여기는. 그치? 끓는 점이지. 왜? 액체에서 가열됐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액화, 응고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와 상태 변화 이름. 그치?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액화열 방출, 응고열 방출. 녹는 점, 끓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조심해야 돼. 녹는 점 하면 안 되지, 그지? 그거 조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풀려져 있더라고. 우리 소윤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째, 요거 잘 체크해서 이렇게 요 문제들은 꼭 잘 봐두고 뭐는 안 변하지? 질량, 개수, 무게, 성질, 크기, 종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질량, 개수, 무게, 성질, 크기,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요거는 요번 범위 아니니까 넘어가고.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안 녹도록 하기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가 무슨 열을 흡수하고 있다? 승화열을 흡수하고 있지. 그치? 오케이. 그 정도 서술형 할 줄 알면 되고. 이건 그냥 이거였어? 이거 범위 안 들어가자. 시험 쳤잖아. 자, 이건 또 똑바로네. 이거 왜 안 풀었냐?
학교쌤이? 그래도, 맞지? 그럼 요거는 교과서 있나, 지금? 없으면 뽑아주면 되는데, 요거 있잖아. 지금 좀 이따가 나중에 풀어봐야겠지?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 그냥 또 택관식 하나 하고 있지, 이자? 그거 하고 나서 교과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부터 수령하면 가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 꼭 그렇게 할 거야. 아무래도 6시는 안 넘기게 좀 해보자, 알겠지, 우리? 넌 요거는 나중에 같이 풀어보고 범위 들어가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압력은 뭐 면적분의 힘이니까 뭐 그거는 별 얘기 없는 거고, 요 그림 그리는 거 시험에 나오거든. 잡아당길 때 첫 번째 주의할 점 뭔데? 개수는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잡아당겼으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화살표의 길이는 변화시켜야 돼, 안 변화시켜야 돼? 변하면 안 돼. 그제? 그래서 이 잡아당길 때는 뭐 이제 화살표를 입자 개수를 그대로 하고 화살표도 이렇게 그대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왜? 온도가 안 변했으니까 화살표 길이가 변하면 안 되거든. 그치? 그러면서 피스톤을 잡아당기면 뭐가 될까? 충돌 횟수가 뭐 할까? 감소하고 압력이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그치? 반대로 여기는 뭐더 많이 충돌할 수 있겠지. 아무튼 6개 그대로 들어있어야 되겠지, 그치? 6개인가? 7개네. 그치? 아무튼 얘는 충돌 횟수가 늘어나겠지.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압력은 어떻게 되는데? 증가하겠지.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얘기해 볼게. 자, 여기서는 이제 압력이 증가했어. 압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서 압력이 다시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부피를 감소시키니까 부피가 감소하면서 입자 간 거리가 감소하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한 거야. 다시 뭐가? 입자 간 거리가 감소했지. 충돌 횟수가 증가했지. 뭐가 증가해? 마지막으로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여기는 입자 간 거리가 어떻게 돼? 증가하니까 압력 횟수 감소했고, 그래서 압력이 어떻게 되는데? 감소했다. 이해되지? 음. 여기는 뭐가 달라져야 돼? 그림에서. 화살표의 길이가 달라져야 되지. 왜? 온도가 달라졌으니까. 따라서 여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입자 개수는 그대로 운동성은 화살표 길이로 표현해서 화살표 길이가 처음 거보다 어떻게 돼? 많이 길어져야 돼. 그지? 자, 그거를 우리 학교쌤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요거 순서 중요하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그치?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어. 그치? 그러면서 부피가 늘어났다고. 온도를 낮췄어. 입자 운동이 둔해졌지?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했다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는 뭐가 달라졌는데? 충돌 횟수가 달라지면서 압력이 달라졌지. 온도는 그대로인데 압력이 높아지는 거 어떻게? 충돌 횟수가 늘어나니까 압력이 높아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어떻게? 압력은 그대로 뒀는데 온도를 높였잖아.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서 부피가 더 늘어난 거지. 이해되지? 그렇게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압력이 감소하지?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하니까 부피가 증가한 거야. 어, 그지? 압력이 감소하니까 부피가 증가한 거다. 압력이 높아지면은, 이제, 음,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증가하지. 자,
요거는 온도를 높여서 부피를 크게 한 것, 요거는 압력을 낮춰서 부피를 크게 한 것. 각각의 다른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뭐 그런 거 정도? 교과서는 여기까지.